안녕하십니까. 충청일보TV가 기획한 낮은 의자에 나수열 서천군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3선을 거치면서 12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서천군정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충청일보TV 개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와 같이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3선 동안 서천군수로 12년 지내오셨는데 그동안의 소회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02년도 제가 군수가 됐을 때 많은 군민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장항산업단지가 전년 10수년 동안 착공도 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지역이 워낙 낙후됐기 때문에 저의 군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장항산업단지를 착공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고 하면서 서천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서천군을 만드느냐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 군민들과 함께 장항산업단지 착공을 위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애쓰다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중앙정부가 갯벌 매립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이제 포기하면서 우리가 1년여에 걸친 투쟁 끝에 사실은 정부 대안사업을 받아냈잖아요. 정부 대안사업은 1조 2천억 원 정도의 이제 3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4만 평의 장항생태 산업단지, 그리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연안 정비 사업이라든가 장항항 대체 어항 사업이라든가 등등 총 규모가 한 1조 2천억 원의 대규모 이제 대안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게 됐는데요. 서천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을 통해서 관광도 많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서천군에서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해온 서천 발전 정부 대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군수가 되고 서천을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어메니티 서천 발전 비전이라고 해서 어메니티 서천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21세기가 지향하는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라는 그러한 모토 하에 그러한 비전을 내세웠고요. 군민들과 함께 그러한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정부 대안 사업이 만들어지게 됐고, 정부 대안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장항생태 산업단지 이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국립생태원은 말 그대로 생태계의 어떠한 변화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시설이자 사실은 전시시설입니다. 한 30만 평 규모의 연구원들만 앞으로 석박사 인력만 해도 한 350명 정도가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시설이고요. 그리고 또 전시시설로서 이 식물과 동물이 같이 동시에 배치되는 그러한 5개의 기후대별로 전시시설을 만들어 놨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설은 유일무이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시시설로서 앞으로 국내의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국제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되는 것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올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장항생태산업단지에 또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러한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그러한 또 경제 발전도 이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장항에 지어지고 있는 10만 평 규모의 해양생물 자원관은
해양 생물의 보존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전시 시설이자 연구 시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한 석박사 인력이 150명 정도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바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해양 생물에 관련된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에도 굉장히 어업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 시설을 통해서 연구와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 연구소라든가 대학의 연구소도 유치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을 또 유치하게 돼서 이 연구와 산업화가 관광과 서로 선순환되는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최고의 어메니티 서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근 5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요즘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는 우리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서천군 복지정책의 정신과 철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복지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해온 결과 최근 5년 동안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우수 지자체로 계속 선정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안았고요. 모든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름대로의 어떤 복지 혜택도 누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천 구민이지만 참 이런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 들으니까 서천에 살기를 잘했다는 또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듭니다. 이런 좋은 복지 시설 갖춰주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하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게 있다는데 오지 마을 사람들의 그 100원 택시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교통복지 차원의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복지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내버스 때문에 파업과 이 투쟁을 반복해가지고 실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 정의 같이 만나서 투명한 경영을 하기를 합의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결산을 해서 합리적인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거기에서 버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을에 다니는 수익성이 없는 버스를 좀 줄이자라는 버스 업계의 요청이 있어서 좀 줄이다 보니까 버스가 제대로 다니지 않는 마을들이 많이 생겨서 이 마을들을 어떻게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할까 고민하다가 마을버스도 고민을 했었는데 마을버스보다는 이 기존에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택시가 숫자는 많지만은 수입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 업계에 좀 수입도 늘려주고 그리고 교통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100원 택시를 투입을 했는데요. 지금 한 26개의 오지 마을에 일단 100원 택시가 운영이 됩니다. 100원 택시라는 것은 적어도 면 단위 소재지까지에는 100원만 내면은 마을에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본인들이 시간을 선택해서 타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읍 단위 소재지에 나오려면은 버스 요금과 같은 1,300원을 내시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시장이나 병원을
출입을 자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이 100원짜리 택시를 타고 마음 편하게 시장이나 병원에 다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100원 택시의 핵심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각 뭐 도지사 후보들도 이 100원 택시 공약을 내걸기 위해서 열심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우 뿌듯합니다. 이건 뭐 서천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도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 쪽은 이제 그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서천의 교육제도와 장학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과제거든요. 그래서 서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뭔가 발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수한 인재가 유출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실제로 발전의 잠재력이 굉장히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관내 중학교 학생 중에서 외지로 나가는 그러한 학생들이 몇 %가 되느냐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 우수 학생 10%를 대상으로 보니까요. 그 중에 한 7, 80%가 외지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0, 30%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 도입을 했던 것이 이제 인재스쿨이었거든요. 인재스쿨은 2008년부터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우수한 학생들한테 이제 빠져나가는 원인이 우수한 어떠한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서울의 강남에 우수한 학원의 강사들을 서천까지 모셔와 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인재스쿨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은 우수한 학생의 7, 80%가 오히려 관내에 남고 20, 30%만 외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서천군에 그 좋은 명소도 많고 특산품도 많고 그러한 부분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천군에 이제 뭐 명소는 워낙 많지요. 지금 국립생태원 아주 세계인들이 찾는 이제 명소가 될 거고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전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앞으로 찾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한산 모시관에 가면은 1500년 역사의 한산 모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산 모시 제품들 뭐 그게 전통 모시 제품이건 현대 모시 제품이건 아니면 대한 모시 제품이건 또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이걸 사가시면 아주 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신성리 갈대밭 세계적인 명소죠. 한 10만 평의 갈대밭이 펼쳐져 있는데 아주 매년 뭐 몇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또 금강하구의 조류생태 전시관을 주변으로 세계적인 또 철새 도래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겨울에 한 30만 마리의 가창오리 때의 군무를 볼 수 있는 아주 세계 불가사의라고 소개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쪽 서면 바닷가에는 춘장대 해수욕장, 송림과 야트막한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아주 최고의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0년 이상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동백정에 가시면은 또 굉장히 멋진 서해바다의 장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73km의 이 해안가가 아주 멋지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도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천군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특산품으로서는 서천김, 뭐 세계적인 명품이죠.
예, 가장 대한민국에서 맛있는 김인데요. 서천 김이 유명하고, 그리고 또 한산 소곡주, 안전뱅이 술이라고 하는 1500년 역사의 한산 소곡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유럽에서 열린 세계 3대 술 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을 만큼 세계적인 이제 명주로 도약했고요. 지금은 수십 농가에서 면허를 따서 제조하는 이제 세계적인 명주로 도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서천의 자랑거리는 너무 많습니다. 뭐 시간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또 다음 기회에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수열 서천 군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